안녕하세요. ANLG 대표 신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ANLG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사록입니다. ANLG는 좋은 컨텐츠로 세상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기업이나 브랜드의 필요를 진단하고 그 필요에 어울리는 컨텐츠를 제안하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덕션입니다. 나는 ANLG를 대표한다. 우리 모두는 이곳의 주인이다. 나는 ANLG를 대표한다. 나 대표 아닌데? 나는 직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명 한 명 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리는 판단, 하는 행동, ANLG에서 꾸려나가는 모든 것이 ANLG를 만들어 간다, 형성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ANLG를 이루는 뼈대, 핏줄, 혈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이 회사에서. 나는 이제 신입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이 ANLG의 일원입니다. ANLG는 자율과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집단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원래 레거시 기업들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결제가 내려와야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ANLG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판단은 실무자가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때 ANLG가 되는 법, 이 영상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ANLG를 대표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판단들을 해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표가 하는 판단, 팀장이 하는 판단과 동일한 혹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ANLG의 판단인 거죠. 그렇다고 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고?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 뒤에는 여러분의 선배님, 팀장님, 대표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ANLG에 도움이 되는가? 모든 판단의 기본 근거. 내 사적인 이익보다 ANLG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판단하는, 회사를 대표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 혹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ANLG라는 회사 생활 안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은 항목이에요. 업무를 하면서 또는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내가 이 판단을 하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ANLG에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여러 가지 뭔가 결정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헷갈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부터 생활에서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걸 담당하고 있고 스튜디오 렌탈하는 것도 제가 담당했어요. 갑자기 이 스튜디오 측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촬영인데 수도관이 터져서 촬영을 못하게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팀장님도 대표님도 퇴근을 했고 컨펌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내일까지 돼서 그 모든 걸 수정하려고 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걸 내가 판단해서 가장 유사한 스튜디오로 렌탈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약이라도 걸어놔야 내일 이제 입금을 하든지 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몇십만 원, 혹은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 결제를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해도 되느냐? ANLG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근거를 충족한다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내릴 때 충분히 근거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ANLG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맥락을 이해하라. 업무는 항상 맥락 안에 있다.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는 어떤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고객사와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정해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촬영팀이 또 촬영을 하겠죠. 그러면 편집자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스텝,
편집이나 그 다음 후반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 상황들을 보면 앞쪽에서 말한 내용과 뒤쪽에서 말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앞쪽에서 내렸던 의사결정이 기획을 하는 단계, 혹은 고객사와의 컨펌 단계, 혹은 촬영하면서 최선이었던 것들이 선택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조금씩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때, 지시사항을 이해해야 할 때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 중에는 단편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형태의 기획을 선택했는지, 왜 이런 촬영 방식을 선택했는지, 왜 이런 편집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맡게 되는 부분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 맥락을 생각하고 왜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 맥락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 우리 ANLG가 강조하는 가치 있는 컨텐츠, 맥락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자율적으로, 보고는 체계적으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저희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을 장려합니다. 모든 것을 지시 내리고 모든 것을 컨펌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룰 안에서, 같은 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ANLG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프로젝트의 맥락에 맞는가? 판단들이 어쨌든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체계는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ANLG가 되는 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저희가 잘 정리해서 문서화되어 있는 저희 내부적인 체계들, 룰일 수도 있고요. 같은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선택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랑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계층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처럼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보고는 체계적으로 항상 해야 돼요. 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도 이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고할 때는 체계와 룰 안에서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은 언제나 있다. 좀 전에 제가 3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일하면 그 다음 3개월, 6개월 후에는, 9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겠죠.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면요. 우리가 3개월 이상 같은 형태로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개선된 방안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편집자들이 사용하는 단축키일 수도 있고요. 백업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백업하는 방식에서 폴더 네이밍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부터 개선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 디렉토리 규칙, 그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만들었을 때 아무런 그 베이스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파일인 폴더와 아웃풋을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카메라와 오디오와 뭐 이미지 소스 파일을 나눠보자,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파일들의 네이밍 규칙을 어떻게 삼으면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네이밍 규칙을 만들게 됐어요. 점차 발전해서 나중에는 편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토론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파일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파일 형태로도 지금도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졌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나아가서 ANLG의 노하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자. 매일 느끼는 성취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넘칠 때보다는 나의 부족함에, 모자람에 슬플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취감과 보람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몇 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잘 끝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할까요? 내가 매일 하는 촬영 혹은 이제 매일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성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인터뷰 촬영을 매일 똑같이 삼각대를 놓고 하는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촬영을 잘할 수 있지, 어떤 각도가 더 나을지, 혹은 이제 오퍼레이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좀 더 영상이 잘 나올지 고민하면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사실은 매일의 나의 일과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지난번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도전해보지 못했던, 아니면 뭐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해본다든지 그런 작은 목표들, 데일리한 업무들 속에서 나만의 성취를 이뤄보는 거죠. 그렇게 작은 성취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만큼, 한 달이 지나면 이만큼, 1년이 지나면 이만큼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피드백은 성장이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드백이란 직원들 간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언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처음 A&LG와 함께 하면 이 과정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피드백은 때때로 1대1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잘못됐던 점을 다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좋았던 점을 이야기 나누기도 해요. 누구나 누구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김 감독님에게도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혹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LG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그 어느 누가 어느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작정 혼내거나 무작정 질책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는 사람의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주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한 일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좀 아쉬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게 있었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누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고 화내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우선시 되면 프로젝트의 완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이나 그 사람에게 꼭 해야 하는 피드백의 경우에는 그날의 촬영의 끝 혹은 그 프로젝트가 일단락된 이후에 말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음 프로젝트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이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조금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라는 식으로 나에 대한 발전의 모습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최선을 넘어서라.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우리가 고객의 의뢰를 받을 때는 고객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이 컨텐츠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들어서 진행하게 돼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랑 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의 전문가는 사실 우리거든요. 우리가 컨텐츠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고객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컨텐츠를 통해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루고 싶으시면 이런 형태의 컨텐츠가 가장 좋다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그 속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 제품은 정말 고급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제품은 사실 가격이 좀 저렴해서
싸니까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일 수도 있고요. 우리 경쟁사는 좀 더 앤티크함을 강조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에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분석한 이 세 가지 해석이 우리에게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들의 말을 해석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최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지점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고객은 어디에서 본 컨텐츠, 어디서 다른 회사의 광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회사의 유튜브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컨텐츠가 왜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컨텐츠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컨텐츠의 전문가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내 안에서 나온다. 콘텐츠를 즐기는 마음. 우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컨텐츠를 즐겨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는 이미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길 가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광고 사진 혹은 전광판에 나오는 광고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찍었지? 왜 저런 방식으로 만들었지? 이 브랜드랑 안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고민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ANLG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가져오면 1시간, 2시간 열심히 이야기할 덕후들이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컨텐츠를 관찰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컨텐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레퍼런스를 찾아보게 돼요. 나보다 먼저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레퍼런스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그 레퍼런스 안에 갇히게 돼요. 예를 들면 인터뷰 컨텐츠라고 하면 인터뷰 컨텐츠만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컨텐츠가 아닌 많은 컨텐츠, 그게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광고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좋은 컨텐츠가 많이 쌓여 있으면 다양한 레퍼런스들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뽑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건 그때 그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찾아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좋은 컨텐츠가 많이 쌓여 있어서 녹여져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영향받는다. 관심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ANLG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것이 ANLG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일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는 적어도 7, 8명 이상의 이야기와 의견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내 할 일만 해야지 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어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계 부품처럼 대하게 돼요.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이렇게 처리했고 이렇게 했는지 맥락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판단했던 것과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 처리를 했는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NLG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소통입니다. 그 개개인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려한 업무 문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 안에서 유려하게 이루어지는 팀워크는 발생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하면 우리가 그 소통에서 생기는 문제나 그 소통에서 생기는 괴리를 훨씬 줄일 수 있고 업무의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ANLG가 되는 10가지 방법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체화시켜서 진짜 ANLG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